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두고 치트키다라고 표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유용하고도 심지어 믿을만한 치트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향들을 하이라이트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의 비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누네즈나 아니면 베르너 같은 선수들이 좀 무시받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만, 재밌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치트키 할 때 그 치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맨유가 리빌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인데, 그 리빌딩을 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 맨체스터 시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유와 맨시티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최근 언론들의 어떤 동향입니다. 일요일 날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죠. 이 더비에서는 마치 리그1 팀과 FA컵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이 맞붙는 그런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A컵에서는 이제 2부 리그 팀과 1부 리그 팀이 맞붙기도 하죠. 그런데 맨시티와 맨유의 격차가 거의 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통계를 살펴보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 특히 득점에 있어서는 18위의 루턴이랑 똑같은 수치인 37골밖에 못 넣고 있다. 이 맨유의 골 부진, 이 공격진이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맨시티를 모델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맨시티에게 3대1로 진 일요일 날 이 패배는 결국에는 이 맨시티와 맨유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reminder of just how far City are, 이 맨시티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어떤 reminder, 재차 확인하는 어떤 상황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맨유의 현재 상황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누네즈와 베르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벤터스피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벤터라고 하는 게 이제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뭔가를 놀리거나 할 때 이 벤터라고 하는데, 이 벤터스피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놀림당하는 어떤 세계라는 거죠. 누네즈와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 벤터스피어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누네즈가 10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88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네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베르너도 비슷합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첼시에서 라이프치히로 갔다가 다시 토트넘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거의 뭐 680 며칠 만에 골을 넣었죠. 프리미어리그 골을 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농담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언론은, 그래도 후반전에는 결국에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매치 인터뷰, 이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 베르너의 모습이 굉장히 편해 보였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죠. 넣을 수 있는 골을 왜 못 넣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인데, 어쩌면은 최근에 어떤 동향을 봤을 때 이런 어떤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Tottenham's reliable cheat code, 믿을 수 있는 치트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토트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팀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 즐겁다. 뭐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수 있죠. Chaos and consistency,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사실은 거의 같이 가지 않는 단어인데, 근데 토트넘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반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컨시스턴트합니다. 굉장히 일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행히도 그들은 손흥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가 엄청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아이 테스트. 바로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축구 선수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지막 골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무도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이죠. 존슨이 어쨌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면서 이 공을 빼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 라인에 돌파하면서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마크하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슈팅을 꽤 먼 거리에서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의 쐐기골을 꽂아 넣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 딱 시작될 때 손흥민 무조건 골이다 라고 생각한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 아이 테스트를 일단 통과했다 이거죠. 손흥민 선수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기대되는 선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통계인데, 손흥민 선수는 13호 골을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3호 골을 넣었고 이거를 봤을 때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다른 시즌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 feasibly surpassed his best goal scoring season. 그러니까 골을 가장 많이 넣었던 시즌이 2021-2022 시즌을 feasibly surpass. 거의 뭐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3골을 넣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남아있는 이제 뭐 12경기인가요? 12경기에서 골을 못 넣지 않을 것이다. 10골 이상 넣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단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2023-24 프리미어리그 이 시즌에는 13골을 넣었고 이미 지난 시즌에 10골을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이때는 뭐 콘테도 있었고 아프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한테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죠. 근데 그 전 시즌은 이제 23골을 넣었었습니다. 23골을 넣었고 그 전 시즌은 17골을 넣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시즌과 그리고 이제 데뷔 초죠. 두 번째 해였던 이 16-17 시즌 14골을 넣었던 때를 빼고는 손흥민 선수의 베스트 시즌입니다. 이때보다도 높고 이때 그러니까 벌써 5시즌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시즌은 단 3시즌밖에 없는데 한 골만 더 넣으면은 그마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골만 더 넣게 되면은 16-17 시즌과 타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뭐 17골, 23골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일정 때문에 심지어 몇 경기를 못 나갔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기록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똑한 독자들이라면 여기 놀라운 논란의 독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손흥민 선수의 expected goals 골 기대값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골 기대값을 보면은 cheat code 치트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뭐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평균적인 어떤 프로축구 선수라면은 이때의 골을 넣을 것이다. 이때의 골을 못 넣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 기대값을 지속적으로 웃돌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쭉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골 기대값을 웃돈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밑돈 부분인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골 기대값은 실제보다 밑돈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만큼 꾸준하게 이 골 기대값을 웃돌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 통계를 벗어나 있는 이 선수는 사실상 치트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 시즌을 봤을 때 이 XG 값을 가장 웃돌고 있는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옵타의 통계로 봤을 때는 5.34점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넣어야 하는 골보다 이 5골을 더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게 제롬 보엔, 디아고 조타,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여기 있네요. 황희찬 선수도 여기 있고 손흥민 선수가 치트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레프트 윙으로 쳤을 때 최고의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3골을 넣고 있고 그리고 후스코어드의 어떤 골 기대값으로 봤을 때 4.76점을 웃돌고 있다. 그래서 골 기대값을 초월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손흥민 선수는 이제 레프트 윙어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센트럴 포워드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손흥민 선수는 진짜 이미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다. 이미 뭐 최고의 매니저들, 최고의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 그의 정신력, 결정력,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지능, 축구 지능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뭔가 한 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모두가 원할 수밖에 없는 선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Best finisher in the world 전 세계의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중앙 공격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골을 가장 잘 넣는 선수인데 당연히 골 근처에다가 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윙어 쪽에 이 터치라인을 안고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손흥민과 히샬리송 사이에 어쨌건 다음 5시즌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몇몇 팬들은 또 히샬리송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어떤 결정적인 공격수가 맞는가 이 스타일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뭐 어마무시한 상황이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압도적으로 골 기대값을 웃도는 선수인데 클루셉스키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골 기대값보다 2.3골을 더 넣은 상황이고 히샬리송은 0.76
그리고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존스는 마이너스 2점이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 네 선수가 서로의 어떤 골 기대값을 취소해주고 있다. 히샬리송과 베르너, 클루셉스키와 존슨. 결국에는 이 토트넘의 골 기대값이 웃도는 유일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경이롭고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손흥민 선수가 치트키다라고 이야기한 오늘의 외신 소식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